절교한 친구와는 다시 화해하지 마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아랫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진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그런 줄 알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예전에 왜 그 사람과 헤어졌는지 그 이유를 상기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 그 사람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서로에게 실망해서 헤어진 연인이 서로의 결점을 알면서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순간의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누구를 만나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을 즐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의 위험이 따른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이처럼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함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고뇌는 인간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들은 깊이 숨겨 놓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결국 남이기 때문이다. 아직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면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그것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린다면 나중에는 뜻하지도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예로부터 말을 아끼는 것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이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박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이 다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정작 좋은 인연에게 소홀할 수 있다. 절교한 친구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연연하지 마라. 오히려 인연을 너무 크게 맺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을 늘 명심해야 한다.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하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고 이를 반드시 기회의 비용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은 무심코 지나쳐야 한다. 평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크게 맺어 놓으면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의 비용을 잃는 것이다. 단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좋지 않은 인연들로 인해 내 삶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피해 입은 시간과 감정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누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다양한 기회의 모두를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신중하면서도 빠르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그 기회 중 참으로 소중한 것 하나가 바로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관계에서든 적당한 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를 두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관계의 큰 지혜로 적용될 것이다. 남녀 간의 만남이 그러할 것이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러하다. 너무 허물없이 대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자칫 나의 밑바닥까지 상대에게 다 들춰질 수가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대의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을 수 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상대에 대한 신비감을 떠나서 조금은 어려워하고 조금은 격식을 차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 항상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를 많이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으나 만나고 보니 평생의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니 항상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반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잘 구분해서 맺고 좋은 인연을 부디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는 없다. 단지 아주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면 칭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린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자기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에 내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쾌락과 허영심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패배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움과 분노를 품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란 자신을 위해 재능을 감추는 것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이와 같이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것이다. 오직 자신만을 등불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 사람의 대부분의 고통과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아닌 타인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행복을 남에게서 찾지 마라. 자신의 내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의 땅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언제나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떠신가요? 쇼펜하우어의 말은 다소 냉소적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고 적용할 부분만 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를 정리한 저를 위해서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철학이 가득한 곳, 철학저택이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옛부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다.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끊을 사람은 끊어내야 한다. 썩은 나무까지는 잘라내는 것이 나무에게 좋은 법이다.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만 지켜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조차 쉽지 않은 것이 세상살이다.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할 인간 부류들이 있다. 비록 가족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으니 본디 이 사람들을 조심해서 인생에 해가 없어야 한다. 첫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쉽게 이야기하며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의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법이다.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의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 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주위의 기운을 나쁘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함께 있을 때 영감이 떠오르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남의 말은 관심 없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진정 대화가 잘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둘째, 이간질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간질은 본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감정이다. 나보다 남이 더 친하고 가까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사람은 다 같이 모여 힘을 이루고 지혜를 만들어내는 동물이다.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파멸하고 만다. 새치어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남의 험담을 스스럼 없이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일도 꾸며내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자주 다투고 편가르기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봐라. 결국 내가 당당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내가 술집에 가야 술을 마시는 사람을 만나듯이 내가 가는 곳과 내가 하는 행동들을 점검해야 한다. 그게 내 주변을 밝히고 자신의 인생을 밝히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라.